이처럼 인공지능이 더 정교해지면서 이제는 가짜와 진짜 현실을 구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렀는데요. 이 경제나 안보에 영향을 줄 만큼 실질적인 위협이 되기도 하면서 규제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정인 기자입니다. 치매로 은퇴한 할리우드 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출연한 광고입니다. 투병 사실이 무색하게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인공지능 기술로 합성한 딥페이크입니다. 이처럼 AI 배우를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최근 할리우드에선 배우들이 파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영상, 미 국방성청사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 역시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이미지였습니다. 가짜임이 드러난 건 국제금융시장이 출렁이는 등 여파가 생긴 뒤였습니다. 성인 영상물이나 금융사기 등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지만 가짜를 걸러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같은 배우의 두 영상, 탐지 기술로 금세 딥페이크를 가려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1차로 제작한 콘텐츠를 사람이 다시 작업하거나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면 정확도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신 생성 기술이 나오면은 기존의 탐지 모델은 무력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기술들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탐지 기술은 생성 기술에 비하면 훨씬 적은 AI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미국 정부는 IT 기업에 스스로 안전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럽연합도 고위험 AI 기술을 범주화하고 이를 통제하는 이른바 AI 법안을 마련해 국가 간 협상에 나섰습니다. 딥페이크가 미국 내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이게 글로벌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 협력이 필요한 분야라는 것을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AI 규제 방향성과 원칙을 담은 인공지능 법안 여러 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사회적 논의는 시작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빠른 속도로 우리 일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현실을 모방해 가상을 만들어내고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진화했는데요. 이 활용 영역의 한계를 넘어서는 AI의 현주소,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라마에 등장한 30대 최민식, 60대 배우가 한 분장은 검은 가발뿐, 나머지는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내 여권 말소시키겠다 뭐 그런 거야? 내 여권 말소시키겠다 뭐 그런 거야? 인공지능은 30대 최민식의 목소리까지 재현했습니다. 하를 지키던 선수 최영주, 마지막 9번홀에서 버디 찬스 찾아옵니다. 프로골퍼 최경주가 직접 해설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공지능 기술로 대형 모델의 얼굴만 바꾼 AI 최경주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면 이렇게 유명인이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까지 아낄 수 있어 영화나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CG 기술에 비해서 이제 딥페이크 기술은 훨씬 더 저렴하고 시간도 좀 더 빠르고. 운동이나 취미생활 있으세요? 네, 가끔 대공원을 걷기는 해요. 오, 그러시군요. 네. 저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전화를 걸어온 건 인공지능 상담사. 과거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 속 깊은 얘기를 나누는 말번 역할도 해냅니다. 대화를 할 때는 질문하고 답할 때는 전혀 이상한 게 없어요. 든든해요. 친구가 나한테 안부 전화하는 것 같아요. 건강 문제 등 특이사항은 지자체로 전달돼 빠른 조치도 가능합니다. 사람이 이제 안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에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AI는 효과적으로 더욱더 많은 어르신들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올해 2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국내 인공지능 산업 규모는 4년 뒤엔 4조 5천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하반기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IT 기업도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생성형 AI를 출시하며 시장 선점을 위한 전 세계적 경쟁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챗GPT가 촉발시킨 인공지능 열풍이 거셉니다. 커다란 변화가 닥친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것이 장밋빛 청사진일지 아니면 또 하나의 흑역사를 쓰게 되는 건 아닐지 전망은 좀 엇갈립니다. 뉴스를 만나다 오늘은 과학과 철학 두 분야를 다 연구하고 현재 유네스코 세계과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상욱 한양대 교수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처음엔 그저 신기하기만 하다가 이제 갈수록 우려와 두려움의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여쭙기 전에 최근에 뉴스가 됐던 인공지능의 인류 위협 사례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료화면이 준비돼 있죠. 자, 얼마 전에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며 사진까지 인터넷으로 퍼졌는데 이게 AI가 만든 가짜 뉴스였습니다. 증시가 출렁이는 등 일대 혼란을 야기했었죠. 또 최근 벨기에에서는 한 남성이 목숨을 끊었는데 AI와의 대화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AI가 극단적인 선택을 부추긴 게 아니냐 하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교수님, 이미 오래전부터 공상과학 영화라든가 소설을 보면은 인공지능의 인간 위협 이걸 많이 상상을 해왔는데 그런 상상이 이제 현실화되는 초입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불행히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좀 염려스러운 게 AI 기술의 현재 상태는 그 공상과학 영화 수준이 아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급 효과 면에서 이미 우리는 초입에 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나타났으니까요. 자, 지난주에 AI 분야에 종사하는 과학자, 경영자 350여 명이 AI의 위험성을 핵전쟁 수준으로 봐야 한다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또 심지어는 구글에서 인공지능 개발에 참여했던 제프리 힌튼 박사가 후회한다. 킬러 로봇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 갖고 계신지요? 예, 근데 그 메시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예. 약간 조심해야 될 게 네. 킬러 로봇이라는 건 원래 이제 자율형 살상 무기를 뜻하는 전문 용어인데요. 힌튼 박사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꼭 그 전쟁 상황과 같은 극단적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네. 통제 불가능하게 인공지능이 활용될 때는 사회 전반적으로 거의 킬러 로봇, 아까 그 벨기에 사태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고 그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입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물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사람 일자리를 대체할 거라는 그런 불안과 우려도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 기업들이 지난달에 해고했던 인력 중에서 한 4천 명 가까이가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는 뉴스도 나왔고요. 또 골드만삭스는 생성형 AI가 세계적으로 3억 개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시나리오인데요. 예. 단 조심할 게 있는데 그 AI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 비용 편익을 분석해서 실제로 AI로 사람 일자리를 대체했을 때 이익이 될 때만 만들겠죠. 그러니까 네. 상당히 그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 최근 사태에서 알 수 있지만 AI를 활용했을 때 기업 비밀이 거기 들어간다든가 네. AI가 활용하는 데이터의 편향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일자리 대체 효과들은 좀 점진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AI라는 것도 결국 공짜로 얻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요, 절대. 자, 영화를 보면은 AI가 전쟁도 일으키고 사람도 해치고 이제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AI도 결국 사람 손에 따라 이제 작동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나쁜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걸 악용할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문제는 이제 그 부분은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현실화되고 현실화.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최근에 나오는 AI의 특징들은 그 인터페이스를 너무 잘 만들어서 예. 그걸 잘 모르는 사람도 너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챗GPT 아무나 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상당히 적대적으로 집단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말을 딥페이크로 만들어서 챗GPT를 사용해가지고 그걸 널리 퍼뜨리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은 이제 최근에 열렸던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도 다음 해 일어날 그 대선이라든가 이런 선거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고 그렇죠. 또 미국 대선도 있고 한데 아마 이때 이런 것들이 좀 판가름이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의 순기능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인류가 겪었던 큰 혁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컨대 뭐 인터넷의 보급이라든가 스마트폰 개발,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전기, 자동차의 등장, 이런 것들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AI가 어떤 인류에 큰 변혁을 가져올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건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생각인데요. 여태까지 기계는 인간의 육체 노동을 주로 대체했는데 예. AI는 인간의 지적인 능력들을 많이 도와주거나 대체할 수 있고 네. 중요한 건 AI가 되게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그걸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빨리 네. 처리하는 능력. 그래서 인간과 협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이것이 인류에게 끼칠 그 잠재적인 혜택은 어마무시하다고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I의 이런 순기능은 강화하고 또 역기능은 좀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인류가 이행해야 될 숙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AI가 현재 그 우리가 원하는 일은 정확하게 수행하고 네.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들은 일종의 부작용으로서 예상하지 못한 효과로 그런 일들을 안 하는 그런 AI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걸 이제 신뢰 가능한 AI라고 하거든요. 트러스트워시 AI.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도 당연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네.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그 사회 문화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되고 예. 그런 면에서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협력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 몸담고 계신 유네스코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에서는 어떤 작업들을 하고 계시죠? 일단 그 유네스코가 2021년에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AI를 만들 때 어떤 윤리 원칙들을 준수해야 되는가를 굉장히 자세하게 권고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는데 예. 그걸 만들 때 이제 코메스트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코메스트 그 지금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는 그 외에도 첨단 과학기술이 제기하는 다양한 어떤 윤리적 쟁점,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기후 위기를 기술공학적 방법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네. 어떤 문제가 있는가 윤리적으로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